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직 한국은 개봉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봤냐? 캐나다에 무비라는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무비가 진짜 막 약간 우리 채널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있잖아요. 그저 사고였을 뿐. 막 사운드 오브 플링 뭐 하여튼 그런 독립영화 깔들을 보여주는 영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기간마다 영화가 정해져 있어요. 뭐 넷플릭스는 그냥 언제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영화를 그 시점에 볼 수 있어서 그냥 머리 잘 쓰는 것 같아. 여튼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시크릿 에이전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영화관에서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는 개봉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예 영화관에서는 이제 끝나버렸고 온라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봤다. 아주 기대가 컸었는데 아마 작년에 부국제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됐나? 여튼 그래서 못 봤고 계속 궁금해하던 찰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곧 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7월 둘째 주였나? 하여튼 7월에 개봉을 한다 해서 또 무려 찰나에서 수입 배급을 찰나에서 보여준다 해가지고 옳다구나. 이거 뭔가 냄새가 난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 싶어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우선은 스포 없이 먼저 감상평을 해볼게요. 제가 이 영화는 사실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제3언어 브라질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솔직히 자막 보면서 영화 보는 게 너무 평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나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막 보면서 영화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더빙을 좋아해? 자막을 좋아해? 라는 질문이 굉장히 평범한,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질문으로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더빙 잘 안 보잖아요, 보통은. 그냥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브라질 말이어서 자막으로 봐야 한다. 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1970년대쯤에 막 군사 독재 정권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난 사실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역사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어가지고, 세계사 잘하는 사람들은 뭐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저는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역사를 알게끔 약간 어렴풋이 브라질에 이런 바이브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걸 좋아하지, 내가 막 역사 덕후여서 시크릿 에이전트가 어떤 브라질의 역사를 닮아 있어서 막 이걸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라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만약 그런 정보성 콘텐츠를 얻고 싶다 하시면은 뒤로 가기를 누르셔라. 저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튼 제가 스포 없이 일단 감상평을 해보자면, 제가 근래 본 영화 중에 최고의 10분 오프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분 동안 제가 딱 와, 씨, 개재밌다 이러고 딱 시간 체크했는데 딱 10분이더라고요. 제일 재밌는 10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키워드, 그다음에 제목, 뭐 브라질 군사 독재, 뭐 하여튼 시크릿 에이전트까지 모든 요소가 나한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별로 안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도 극찬을 하고 막 칸 영화제에서 상 엄청 많이 받고 막 이러길래 그래도 보기는 해야겠다. 약간 숙제처럼 느껴지는 영화였는데,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 겨우겨우 본 거거든요. 근데 미친 그 10분 동안 오, 이 영화 재밌다. 딱 이렇게 느끼게 해줬어요. 그냥 연출이고 자시고 이 배경 설명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내가 마치 1970년대 브라질 사람인 줄 알았잖아. 너무 그 바이브를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 설명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영어, 한국어 그러니까 유명한 언어가 아닌 언어로 영화를 볼 때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안 들리니까 사실 계속 글을 읽다 보니 약간 이게 책을 읽는 건지 내가 영화를 보는 건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3 언어인 영화들은 대사가 많은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 10분짜리 오프닝 시퀀스는 저한테 최고의 제3 언어 영화였다. 저의 기대감을 완전히 이만큼 막 올려놓고 시작해 버린 영화였어요. 그래갖고, 오, 재밌겠다. 약간 이렇게 들었고, 완전히 영화제 영화였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 말 뜻을 알 텐데, 약간, 약간이 아니라 잔잔해요. 초중반까지는 BGM도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아. 약간 후반부에 좀 그런 게 섞여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비슷한 영화가 생각이 난 거는 그저 사고였을 뿐 생각났고요. 저 그거 되게 재밌게 봤잖아요. 저번에 한번 리뷰 올린 적 있었는데, 그런 깔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15세예요, 여러분. 약간 잔인하다기보다는 어쨌든 뭔가 시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체 절단 막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볼 것 같고, 왜냐면 너무 그게 저는 가짜인 걸 알지만서도 징그러웠거든요.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기도 했고, 또 이게 뭔가 뭐 상어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사체 이런 것도 나오고 이래서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막 분위기가 막 무섭지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음, 그냥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호불호는 아니지만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았어요. 저는 막 눈 가리고 볼 정도로 잔인하거나 징그럽지는 않았었고, 왜냐면 저는 항상 영화를 볼 때, 응, 가짜? 약간 이런 마인드로 보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뭔가 몰입이 그렇게까지 잘 되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게 가짜라고 알고 봤음에도 징그럽기는 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게 2시간 40분이에요, 영화가.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개 긴 영화를 봤는데, 그래서 더더욱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나 진짜 ADHD인 줄 알았잖아. 이게 챕터가 3개가 있어요. 그 오프닝 시퀀스 10분 하고, 챕터 1, 2, 3이 있습니다. 다 잘라서 봤어요.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이거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잘 말해서 올리고 싶어가지고 컨디션 최상치로 만들어 놓고 일부러 공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봤거든요. 와, 근데 미치겠는 거야. 너무, 와, 이거는, 영화제 영화 아시죠? 이거는 누가 가둬놓고 영화관에 들여다 놓고 핸드폰 못하게 하고 사운드 잘 하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볼 수 있는 영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집에서도 쉽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어려운 편이라 영화관을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컨디션 최상으로 끌어서 보셔야 된다. 안 그러면 존다. 저는 심지어 집에서 봤는데도 졸았고,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졸려고 막 이 자리에서 봤다가 침대로 옮겨서 봤다가 막 밥 먹으면서 봤다가 걔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그래도 내용은 재밌었어요. 내용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보고 나서 주제가 엄청 많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약간 아,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몰라. 하여튼 이거를 본 사람들이랑 이제 이따가 스포하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선은 스포 없이 감상평을 드리자면은 의외로 저는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매드맥스 색감 비슷하게 노란색, 파란색이 많이 나와서 저는 그게 좋았고 그리고 브라질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나라가.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했고 막 공중전화 박스 나오고 막 이러는데도 너무 특이하고 예쁜 거예요. 근데 브라질에 가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졌어요. 제가 사실 제 지금 룸메 중에 한 명이 브라질 사람이거든요. 근데 걔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자기는 캐나다에 와서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대체 뭔 소리야 그게? 이러니까 그냥 거기는 대낮에도 만약에 길거리에서 느리게 걷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그냥 갑자기 그걸 뺏어간대요. 강도가. 그래서 무조건 핸드폰을 뭐 어디에 숨겨가지고 개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야 된대요. 브라질 사람도. 그리고 막 버스도 무서워서 못 탄대요. 그래갖고 뭔 소리냐 이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무장강도 2명이 타가지고 다 죽였던 뭐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그럼 경찰은 뭐하냐? 경찰이 있냐? 이러니까 경찰 있으면 뭐하냐? 이미 버스에 다 타가지고 죽은 뒤에 올 텐데 이러니까 뭔 소리야 도대체.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치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낮에도 강도를 무서워해야 하는 길거리에서. 그래서 자기는 여기 와서 막 밤늦게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소리를 하길래 와, 씨, 브라질은 무슨 나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번에 영화를 봤는데 거의 뭐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뭐 1970년대니까 더하면 더했지 뭐 지금보다 나아질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브라질에 카니발 축제라고 엄청 큰 약간 댄스 축제? 뭐 하여튼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룸메도 그거 보러 오기는 좋다 이렇게 했는데 항상 사망자가 나오더라고 그 축제가. 아니 뭐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난 죽기 싫은데 무슨 축제 갔다가 죽어. 그래서 이 영화도 사실 그 카니발 축제가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카니발 축제를 가지고 약간 이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장르도 되게 특이하고 약간 드라마 같기는 한데 다큐 같기도 하고 또 독립영화인데 예쁘고 또 뭔가 스케일도 커. 그래가지고 그냥 보는 내내 이건 뭘까? 시크릿 에이전트는 무슨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뭔가 되게 했다. 뭐였지?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3개 국어가 이 연기 국어의 수준에 지금 달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스포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아마 이거 올라갈 시점에는 개봉 전이지만 그래도 저는 스포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그 제가 오프닝 시퀀스 얘기했잖아요. 오프닝 시퀀스 보는데 경찰차랑 택시랑 색깔이 똑같은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야. 둘 다 노란색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나라는 경찰차랑 택시랑은 완전히 다른 차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은데 경찰이 너무 당당히 그 약간 외국인이구나 싶은 그걸 깨닫고 아이디 확인하고 막 이러더니 아 뭐 카니발 축제에 기부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당당히 삥을 뜯더라고요. 경찰이. 그래서 아 룸메 얘기가 바로 저거였구나. 경찰의 무쓸모가 바로 저런 일이구나. 와 경찰이 저러면은 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뭔가 이 영화가 저는 그런 약간 부패 썩은 그 나라의 약간 시스템의 썩은 부분들 이런 거를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확실히 알겠었고 심지어는 그 시체가 그냥 바닥에 있었는데 경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 지금 저거 하러 온 거 아닌데? 삥 뜯으러 온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무능함을 일단 완전히 쐐기를 받고 영화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래서 저는 그 10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 설명이 없었더라면 아니 경찰은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했겠죠. 영화 보는 내내. 그래서 저는 그게 최고의 설정이지 않았나. 너무 친절하고 퀄리티도 좋고 약간 돌려 까는 느낌으로 저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약간 영화가 막 그렇게 어렵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언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은 어렵게 만들면 그냥 보기 싫어지잖아요. 사실 난이도가 높아지면. 근데 약간 이런 식이었어. 이 주인공의 살인 청부를 하는 사람이 그 주인공의 입을 뚫어내라.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여기에다가 총 구멍을 내는 거를 원한다. 라고 하자마자 바로 뒷 시퀀스가 그 주인공의 입에 치아를 이렇게 구경하는, 아니 뭐라 하지? 치아를 이렇게
치료는 아니고 약간 충치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그 시퀀스로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브라질의 유머가 이런 걸까 싶었고, 입을 뚫어버리라더니 그 입을 직접 보여주네. 그러니까 이 입을 뚫려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거를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재밌게 이 디졸브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센스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장면 하나하나마다 너무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했던 것 같고, 아, BGM 없는 영화 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더 역사책 보는 느낌도 살짝 들었고, 중간중간 지루한 부분도 솔직히 있었어요. 막 마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심장 뛰고 도파민 터지고 막 이런 영화는 아니었어. 내가 지식이 짧다 보니까 또 뭐 공감이 그렇게 막 되지도 않았기도 했고. 근데 그치만 그 배우의 연기는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배우, 주인공 남자 배우가 거의 뭐 몇 역을 한 거야? 과거, 현재, 그 다음에 그 아들까지 3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게 구분이 확확 갔어요. 물론 수염이랑 막 머리 장발 이런 걸로 조금 뉘앙스를 다르게 보여주기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말투랑 목소리랑 뭔가 호흡도 살짝 달랐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이제 아들이 그 사람의 나이가 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도 사실상 저는 막 대사로 이렇게 설명을 친절히 해줘서 좋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 안 해도 다들 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영화여서 그냥 그게 좀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막 우리는 이렇게 숨길 거야, 막 너네가 의미를 찾아봐,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브라질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많은 인터내셔널 관객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충분히 호감 상태로 봤던 것 같아요, 영화를.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영화가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그냥 다양성이라는 거를 메시지로 느꼈어요. 왜냐면 솔직히 뭐 브라질이 군사 독재 뭐 1970년 이거 누가 궁금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뭐 역사 없는 나라가 어딨어. 뭐 하여튼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맨 처음에 할머니 나오잖아요. 이 남자가 갑자기 묵는 숙소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남자애가 부모의 억압으로부터 가출을 한 남자애, 그다음에 약간 레즈비언이었나 게이였나 뭐 하여튼 그런 커플도 한번 나왔고, 그 숙소에 같이 사는 애들 중에. 그리고 샴 고양이 기억나시죠? 얼굴이 두 개였던 고양이. 근데 그 숙소의 할머니가 그 약간 뭔가 소수의 인종, 약간 소수 사람들을 다 이제 모은 느낌?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사를 많이 했어요. 샴 고양이도 심지어 얼굴이 두 개니까 이 고양이가 두 마리인 거야.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두 개고 코가 두 개고, 그래서 이름을 각각 지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할머니 진짜 깨어있다, 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어린 남자애도, 그 가출했다는 그 어린 남자애도 계속 보듬어 주려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피부톤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도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올 때 어떤 약간 인도 사람처럼 생긴 남자랑 어떤 백인 여자가 있었는데, 백인 여자는 미국 영어를 하고, 그 인도 사람처럼 생긴 남자가 영국 영어를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 피부톤 생긴 걸로 이미 너무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진보적인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서 어떤 메시지를 느끼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제가 놓친 게 진짜 많을 거예요. 왜냐면 브라질 언어로 들으면서 영어 자막으로 봤는데, 심지어 제가 많이 좀 딴짓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가 막 정확히 뭐 보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얻고 싶어서 영상을 올리는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었을지. 그리고 요새 우리
채널에 댓글 달아주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던데요? 너무 영화력이 너무 높아서 나는 그냥 이렇게 떠들고 있고 약간 자기 생각 이렇게 쓰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완전 환영. 왜냐면 나는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랑 생각이 더 궁금한 사람이라 이번에 시크릿 에이전트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큰일 날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너무 솔직히 시체 절단하는 거 솔직히 너무 징그럽고요. 맨 마지막에 갑자기 그 다리, 상어에 먹힌 그 다리가 갑자기 혼자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난 너무 거기가 너무 장르 파괴적이어가지고 갑자기 또 웃기더라고요. 갑자기 왜 B급으로 가지? 약간 이 생각하면서 몰라. 거기서는 저는 메시지를 찾지도 못했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래? 가 버라. 아우 시끄러워. 그래서 그리고 그 조스, 상어 그게 의미하는 바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요. 집단 지성이 필요한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집단을 모으는 사람을 할게요. 저는 지성은 없어요. 이번 영화에서 저의 지성은 바닥인 것 같아요. 뭐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고요. 뭔가 잔잔하다가 갑자기 극적인 사건이 팍 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냥 뭐 소수의 얘기를 많이 했던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독립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제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영화관에 가서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OTT로는 절대 보지 마세요. 저처럼 OTT로 봤다가는 힘들어. 이해가 안 돼, 잘. 하여튼 시크릿 에이전트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끝.